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곳에서 막 부작용과 뭐 막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뭐 답변해 드릴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정보 전달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국민청원 제도가 있죠, 청와대. 거기에 올라온 좀 참여자가 많은 그런 청원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어떤 정책의 어떤 뭐 피해나 아니면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대신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개를 설명할 건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하나씩 좀 해볼게요. 6.17 부동산 추가 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 하면서 18,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한 게 있는데, 보죠. 검단 신도시 분양자입니다. 올해 2월에 검단 신도시는 미분양 관리 지정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6월 17일자로 서구 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과열 지역이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바뀌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뭐 접경 지역 빼고 수도권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지만 검단 신도시는 아직 공터입니다.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검단 주변 가격 보셨나요? 3억도 안 하는데 10억이 넘는 투기과열 지구와 동일 지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데이터가 중간에 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검단 신도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기간 3년이라는 제한이 걸린 공공택지입니다. 3기 신도시 진척에 따라서 두 군데나 계획 중이죠. 그래서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로 피해보는 지역 또한 발생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검단 신도시는 매매도 안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팍 지정을 해버리고 주변에는 3기 신도시를 지금 2개나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정해 달라 해서 지금 한 18,000명 정도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정책이 발표되면 바로 그냥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매수 결정을 하면 바로 뭐 그 다음날 잔금을 치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길게는 분양받은 분들은 막 3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대출 금액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내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플랜을 짜는데, 그 플랜을 짜는 와중에 갑자기 중간에 이게 규제가 막 들어와 버리면은 막 다 뒤죽박죽 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떤 이거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규제를 때리면 어떡하냐. 4개월 전에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청원도 있습니다. 11,000명 정도 이제 하셨는데, 수도권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에 재변경 해주세요. 뭐 6월 17일에 21번째 부동산 규제 발표를 진행했어요. 근데 뭐 풍선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거의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지역들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죠. 몇 군데 지역은 조정 대상 이전에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었나 봐요. 평택, 화성시, 동탄 빼고 나머지 화성, 병점 이런 데죠. 안성, 인천 같은 데는 뭐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데를 현재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전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나 큰 자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좀 제목이 과격하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면서 또 10,000명 정도 하셨는데, 인천 분들이 좀 요번에 좀 열받으셨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남성입니다. 발표되고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하면서 뭐 핀셋 규제가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177석을 얻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3%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한다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책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고, 그런데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인천과 김포는 바로 옆 동네인데
김포는 비규제 지역인데 왜 인천은 규제 지역을 합니까? 그것도 투기과열지구로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지금 울분에 차신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뭐 여러 가지를 뭐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도 있다. 상식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냐? 저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급 적용을 왜 하는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도 대출 규제가 막 들어가고 계약서는 썼는데 아직 잔금을 안 냈는데 갑자기 중간에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뭐 전매 제한이 갑자기 생기고 이러면은 이 주택이라는 게 오늘 사서 내일 거래하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냐? 과거에 산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하든지 왜 정책을 발표하면 바로 적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받은 내 피해는 누가 던진 돌입니까? 그리고 왜 돌을 던졌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2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맞벌이로 살고 있고 자식은 둘을 갖고 싶으나 둘째는 육아와 돈이 부담스러워서 낳을 생각을 못하는 가장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저는 정말 천운으로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한테 화를 돌려야 될지 모른 채 화만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당첨된 곳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비규제 지역이어서 무주택 시 70%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계약금 준비하고 나중에 잔금을 내고 지금 전세금 빼서 잔금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청약을 넣었고 정말 천운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LTV가 40%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얼마 전까지 인천 서구는 미분양이 넘치는 곳인데 왜 갑자기 인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판교 이런 곳처럼 8억 이상 몇십억 하는 곳 아닙니까? 왜 여기가 인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저는 그냥 그런 곳이 있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가 집값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찍어버리고 대출을 30%를 축소시켜버리면 제가 어떻게 잔금을 치릅니까? 대출받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뭡니까? 너무 열받으셨어요 지금. 인천 서구 와봤어요? 서구에 청란이 루원인이 요즘 들어서 떴다고들 하지만 알아뵙길 위해 와봤어요? 여기는 몇 년 전까지는 다리도 없었고 지금도 논밭과 공장이 대다수인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고요? 장난합니까? 열받으셨죠. 나도 서울 살고 역세권 살고 싶고 서울 시내까지 30분 내에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많죠.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빚내서라도 내 새끼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담배도 끊고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미안하다고 다음에 하자며 아끼고 아껴서 만들었는데 왜 댁들은 몇십 년 동안 아등바등 모은 돈으로 내 집 장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똥물을 붓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4,400명. 이번 규제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과열조짐이 있는 건 맞지만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의도로 집값이 꾸준히 하락해온 지역까지 규제를 묶는다니요. 서울 아파트는 54%가 올랐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5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봅시다. 평택 마이너스 11.1%, 안성 마이너스 11.8%, 청주 마이너스 7.6%, 3년간 등락률입니다. 오산, 안산, 인천 11%, 3년간 11% 올랐다는 거예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구 13.6%, 남동구 14%, 인천 서구 11.9%입니다.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만큼도 따라가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과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50% 오르는 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왜 여전히 3년 전 집값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선정 및 소급 적용에 대한 항의 4,000명. 인천 분들이 많죠? 인천이 갑자기 얻어맞았어요. 그동안 계속 안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니까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맞은 거죠. 이번에 새로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및 경기권에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급 적용에 대한 위법사항은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급지보다 완화된 규제를 해야 되고 상급지역 동일한 수준을 규제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지금 소급 적용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다며 최악의 상황은 대출을 줄인다, 대출을 못 해준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름폭도 없고 그냥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왜 갑자기 이렇게 적용을 곧바로 합니까? 사전고지도 안 하고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적용이라고 하면 당장 대출이 막히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여러 채 중에서 한 채 팔아가지고 자금을 해결하고 잔금을 치르면 되지만,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도 있죠. 재건축 분양 전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라, 요번에 정책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지방에 전세 살고 있고요.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예정단지를 2년 전에 매입한 1주택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전세를 살고 있고요. 나중에 자녀들이 서울에 대학을 가거나 뭐 아니면은 좀 사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럴 때가 오면 아무래도 서울을 들어가야 되니까 재건축 될 만한 단지를 한호차고 생각한 2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세요.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 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분양 전에 강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입주권을 안 줄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매입할 때 의도와 상관없이 정책에 의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현저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또한 침해받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재건축 2년 거주를 다시 생각해봐 주세요. 정부 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전 정권에 산 거죠. 완전 옛날에 사신 겁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분양 전까지 2년 실거주를 안 하면 현금 청산을 하라니요.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정부 정책대로 따랐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세입자한테 세를 주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과태료 3천만 원 내고 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중과세도 엄청 때리고 과태료까지 물고 제가 14년 들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까? 그 집 새 집 되면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 꿈 하나로 살아왔는데 제가 투기꾼입니까? 네, 저 실거주하는 집 한 채 더 있습니다. 변두리에 아주 저렴한 집 하나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육아 때문에 어머님 옆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근처 전세만 몇 번 배회하다가 2012년에 지쳐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되었고요. 정부에서 실거주하는 집 제외하고 임대 등록하라고 해서 했고요. 그랬는데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서 세를 준 사람들은 뭐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왜 이리 오락가락합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요. 한 5일 뒤죠. 김상조 정책실장이죠. 이분이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실수요자나 임대사업자는 뭐 일부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약간 지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뭐 결론만 말하면 대출을 어떻게든 조금씩 좀 규제하는 거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게 약간 검토 중이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게 정부의 앞선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참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실거주가 불가합니다. 실거주를 할 수가 없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안 하면 현금 청산해버린다. 나는 규제가 나오니까 이게 서로 상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좀 일부 뭐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다룬 지역이죠. 6.17 부동산 대책의 피해 지역 고양시 조정지역 해제 요청. 6.17 부동산 대책으로 고양시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그러면 고양시가 현재 저 기준을 만족해서 된 겁니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최근 들어 2억씩 급등하는 김포는 왜 빠졌죠? 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시는 작년에 부동산 하락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11월 8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작 7개월 만에 다시 지정을 합니까? 이건 명백히 재산권 침해입니다. 제가 다루지 않았던 지역 중에 남양주가 있습니다. 남양주.
평내 호평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2,000명.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인 평내 호평 지역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15년간 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오르는 동안 시세의 변동 없이 혹은 분양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7개월 전에 겨우 조정지역이 해제돼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신축 아파트와 평내 호평역 주변 아파트들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에서인지 말도 안 되는 방어 차원에서인지 저희 지역이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6.17 부동산 규제, 법인의 종부세 폭탄은 폭력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법인 규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인이 무조건 투기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 한 칸 마련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왜 부동산에 목을 맬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뭘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부동산 한 채 투자해 놓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꼴랑 월 200만 원 더 버는 직장 다니면서 애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팍팍합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 이번 생은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니 법원 경매를 하면 직장 다니면서 월세 수입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 청약은 꿈도 못 꾸고 정말 밤새 찾아서 경기도 외곽에 4,000만원짜리 지하빌라를 샀습니다. 대출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걸 억지로 찾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30만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고 21만원 남습니다. 그래도 진행했습니다. 애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학원이라도 보내려고요.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저도 경매를 가르치지만 우리 교육생들한테는 법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법인 하지 마라. 법인이 실익이 없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법인을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차려서 이렇게 작은 거 사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뭐 돈 못 갚아서 망한 집, 뭐 전세금 못 돌려줘서 망한 집 이런 거 내가 사가지고 불행을 끊고 세입자들 돈도 받아가고 하면서 아, 이렇게 법원 경매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구나 라는 걸 생각해봤다. 그런데 국가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정식으로 세금 내고 정말 사업처럼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자본금 단 100만원이지만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하빌라는 투기 세력이 비정상적인 우회 수단으로 매입한 물건이니 무조건 3%씩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여태껏 무슨 정책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았나요? 참 어마무시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인은 과거에 샀든 나중에 샀든 상관없이 종부세는 무조건 3%씩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죠. 과거에 산 사람들도 무조건 종부세를 다 내라. 그런데 종부세법에 보면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부과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누구냐? 6억이 넘어가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좀 내라는 징벌세입니다. 이게 종부세가. 그래서 6억까지는 반대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법인은 이 6억 공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4천만원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처럼 나는 그냥 4천만원짜리 반지하 하나 빌라를 사서 이자 띄고 월세 21만원을 받는데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는 4천만원짜리 반지하가 무슨 고액의 부동산입니까? 근데 너는 법인으로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종부세 대상자야 하면서 6억 공제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4천만원짜리 집에 종부세를 3%씩 때리면 세금이 1년에 120만원입니다.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청천벽력입니다. 그러겠죠. 지금 이자 띄고 21만원 남는 분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내라는 거예요. 종부세로. 4천만원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지하죠. 지금 이분은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팔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마 급매나 급급매로 팔아야겠죠. 왜냐면 종부세 120 내고는 버틸 수가 없잖아. 이거 4천만원짜리인데 무슨 종부세 120을 내요. 그냥 팔아버리고 처리해야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네요.
나이 먹고 옛날 수능 볼 때보다 더 밤새가며 공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누구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세금 내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투기 세력인가?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치킨집은 알바들 인건비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지금 나이 40에 나도 어플 만드는 걸 공부해야 되나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규제지역 내에 서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대전 분이세요. 이번 대전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투기가열지구, 대덕구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유성구나 서구 정도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은행과 공인중개사 매도 매수인들 모두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기다리라는 사이에 피가 마릅니다. 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정책만 발표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또한 동구가 투기가열지구로 묶인 것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뭐 다른 지역 대비하면 미미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투기가열지구로 묶여야 됩니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항의 800명. 6.17 대책은 엄연히 독단의 대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계속 바뀌어서 내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감도 잡을 수가 없고 대책을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상황마다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건가요?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투기가열지구로 한 번에 바뀌면 주택담보대출 시 비규제지역으로 대출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투기가열지구로 대출이 나옵니까? 현재 은행도 다 말이 다릅니다. 현재 6월 19일이라는 시행 시점은 나왔죠. 그래서 그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들이야 혼선이 없겠지만 그 이전에 분양권을 당첨된 분들도 있고 그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전에 등기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게 기준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대책을 발표할 때 그런 걸 적어주지 않나요? 현재 수도권 주택 보유자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소급 적용을 합니까? 법률 불소급 원칙에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번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왜 이렇게 흐립니까? 잘 두고 있는 바둑판에 왜 계속 돌을 던지냐고요? 화나셨죠? 6.17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 주세요. 정당하게 세금 내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발 그만 괴롭혀 주세요. 이번에 임대사업자든 법인이든 어디든지 간에 전국에 무슨 집을 사더라도 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100원도 못 받아요. 100원도 못 받는다. 알고 이걸 보시면 돼요. 큰돈이 없는 정말 많은 서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1, 2억 사이로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받아서 올해 7월 8월 및 하반기 중국 및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큰 것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뭐 1억짜리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2억짜리 사는 분들도 있고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려하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사업자 원래 취지대로 1인 가구들에게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대출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제로로 하겠다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두고 나중에 한다 그러면 뭐 팔든지 정리하든지 뭐 어떻게 할 텐데 갑자기 그냥 정책이 탁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막 혼란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은 없고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고 세금도 다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 합산과제도 배제되고 취득세도 더 내고 기존에 주겠다고 장려하며 약속했던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사라졌는데 나한테 대출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원룸 1억짜리 사서 세금 내고 사업하려던 사람인데요 라는 겁니다. 분양권 산 분들도 문제죠.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소급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다뤘던 내용입니다. 저는 분양받아 놨는데 미분양 지역이어가지고 별 크게 뭐 투자 개념도 아니고 그냥 평택에 그냥 내가 살 집을 하나 산 부부다. 근데 하루아침에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평택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고독에 와보셨나요? 삼성전자와 지제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아직 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허허벌판의 평택이 다른 지역처럼 조정대상 지역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시급해진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소급 적용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담보대출을 기존보다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졸지에 내년 7월 입주 시점까지 아파트 값의 10%를 추가로 현금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파트 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끼면서 적금 든다 생각하고 대출 갚아 나가면서 알뜰살뜰 가정을 잘 이뤄보자고 소소한 꿈을 키워나가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책 없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제 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분양권 청약은 사업 승인을 해줬으니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조정지역 발표 전에 분양을 했는데 왜 조정지역 규제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라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6.17 정책 6개월 후로 연기해 주세요. 아니면 투기지역 지정과 조정지역 지정을 재검토해 주세요. 558명. 대통령님,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열받으셨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생 계획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경기 지역 또는 그 외 지역까지 수백만 명의 평범한 가장 그리고 자식들, 가족들까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온 인생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고 금전적 손실을 보는 분들까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전가를 시키죠? 투기자들 단속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은 언제나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수천만 명 사람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최소한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 6.17 대책을 6개월 이후로 미뤄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유예기간을 달라는 말입니다. 정리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규제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사갈 생각에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모든 인생 계획이 날아갔습니다. 제발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면 규제지역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얘기 있죠. 국토부 직원님들 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 역시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촛불 들고 울어도 보고 여의도 서울광장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후회됩니다. 제가 지금 청원을 여러 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모두 다 투기꾼 적폐 세력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번 규제 대책으로 많은 지역이 지금 영향을 받고 그리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살죠. 그러니까 인구로 치면 한 2,200~300만 명 정도가 6.17 대책이 터져서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크게 나랑은 상관없는 지역 아닌가? 그냥 뭐 강남의 어떤 그냥 투기 세력들, 투기꾼들을 정부가 때려잡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물론 무주택자 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2,200만 명 중에 무주택자가 절반은 될 테니까 뭐 한 1,000만 명 정도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1,000만 명 정도는 이번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되면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분도 근데 저는 이분의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보세요. 투기자들을 단속하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은 언제나 지지합니다. 라는 멘트가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투기자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내가 왜 투기자냐? 이런 지금 논리가 많아요. 특히 인천 분들도 옆 동네들 막 얻어 터지고 이럴 때 아 저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 저기는 좀 규제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천이 딱 투기과열 지구되고 뭐 안산 단원구는 바로 투기과열 지구됐죠. 군포도 막 그랬죠. 우리 동네는 아닐 거야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지금 막 이 규제의 칼날이 돌아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 국민청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멘트가 저한테 딱 꽂히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이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읊어드렸던 국민청원을 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이 그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명한 짤방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겁니다. 그 옛날에 뭐지? 스촨성 뭐 지진인가? 옛날에 어디 중국에 지진 났을 때
나왔던 그런 짤방일 거예요.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짤방 아시죠? 규제라는 게 특정 지역만 특정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정확한 원인을 가지고 분석해서 정확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작용들을 막자고 하면서 점점 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강 건너에서 불이 나봐야 어차피 우리 동네까지는 불이 안 붙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편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 불씨가 강을 넘어서 우리 동네까지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다른 지역 때린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 있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그리고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오겠죠. 정부가 보고서에도 적어놨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면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옆 동네가 규제되고 우리 동네는 피했다고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만간 우리 지역이 올지도 모른다 라는 거는 알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타까운 수만 명의 사연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피해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작정 투기꾼 적폐 세력으로 몰기에는 아마 일반 소시민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친구이자 동료인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멘트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